37차식 공간 좌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죠. 좌표 평면을 처음 배운 건 우리가 14살 중학교 1학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여러 가지 점들을 찍어보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 좌표 평면의 좌표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로라는 측면과 세로라는 측면으로 이 평면 위에서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고요. 그 축의 이름을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이라는 이름으로 두면서 X의 값, Y 값 하나씩을 순서상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한다면 여기 빨간 점의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받았을 때 X축에 내렸을 때 값이 4, Y축에 내린 값이 5라고 해서 이 점의 위치를 4,5로 표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2D에서 3D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 한 공간, 3차원 공간에 어떤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도형이 그려질 수도 있고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자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위치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지금 이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좌표를 두 개의 축으로 나누었듯이 이번에는 세 개의 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기존에 썼던 XY축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나머지 한 축을, 즉 부피를 결정할 수 있는 축을 Z축이라고 할 거예요. X축, Y축은 알고 있죠? 그때 Z축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얘 위치가 조금 궁금하긴 해. X축, Y축 위치는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을 수 있는데 Z축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오른손 법칙이라 할 때도 있고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X, Y로 손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휘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은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X축에서 Y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 잡으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그렇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Z축을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면 Y축은 여기가 될 거고 X, Y 방면으로 손가락을 휘감으면 당연히 그때도 Z축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향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X축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형태, Y축은 이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반시계 방향 90도, 그리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손을 휘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Z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축은 알아냈으니 두 번째 X, Y, Z축이 수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X축과 Y축이 수직이었듯이 X, Y, Z도 서로가 각각 수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X축, Y축, Z축이 만들어내는 평면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X, Y축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노란 색깔 평면, 또 확장하면 뒤에도 있겠죠. 이 평면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XY 평면이라 할 거예요. XY 평면. 두 번째, Y축과 Z축을 끼고 있는 이렇게 빨간 색깔 면 있죠. 요 한 사분면이 아니라 이걸 확장한 이 빨간 색깔 면을 YZ 평면이라 할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XZ축을 하나씩 끼고 있는 지금 그림에서는 민트 색깔 이 평면의 이름을 ZX 평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X축의 수직인 거 아니면 X축 자체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 X축은 뭐랑 같아? Y는 0이라고 하기로 하죠.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가 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XY 평면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z값이 모두 어떤 애들인지 한번 볼까요? xy 평면은 어디에 있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다 z의 값이 0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xy 평면의 방정식은 z가 0이다 라고 두기도 합니다. 두 번째, yz 평면의 방정식은 뭘까? y와 z가 막 마구잡이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곧 x가 0이라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zx 평면은 z도 변할 수 있고 x도 변할 수 있으니까 y가 0으로 고정된 값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문제를 보면서 사고를 확정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좌표를 뭐 얘기하고 x가 0이니 y가 0이니 하는 얘기를 했듯이 좌표를 표현하는 순서상도 한번 확정시켜 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점 P라고 해볼까? 이 점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시면 돼요 라고 했듯이 3,2라는 순서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럼 좌표는 X값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잖아. 일단 X방향으로 A만큼 가, 너 일단. 두 번째, 갔으면 Y방향으로 B만큼 가, B만큼 가. 갔으면 마지막으로 Z방향, 위로 Z방향으로 C만큼만 가면 돼. 그러면 P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X값 A만큼 Y방향 B만큼 거기에다가 Z방향으로 C만큼만 가면 네가 원하는 P가 있을 걸 이라고 이렇게 순서상 A, B,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나는 이 좌표 공간이라고 할 건데요. 얘가 좌표 평면이라 했듯이 이 공간의 이름을 앞으로 좌표 축으로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좌표 공간이라 부를 거예요. 좌표 공간에서 난 3,1,4의 위치를 찾고 싶어. 3,1,4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자. 한 칸의 길이를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일단 3만큼 가자. 일단 갔으면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가야 되고 Z축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넷만 가면 되는 이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의 한 꼭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3,1,4 즉 요 빨간 점이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1, Z축 방향으로 4라고 한 3,1,4라는 점의 위치가 될 것이다. 좌표 평면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Z값이라는 즉 높이를 결정할 만한 좌표면 맨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Y축, Z축에 있는 점 A, C, G의 좌표를 2,0,0,0, 0,4,0, 0,0,3이라고 하자. 이때 직육면체의 또 다른 꼭지점들 남은 거 3개가 있겠구나. 아니네, 5개가 있겠네. 다섯 개의 꼭지점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지금 A, C, G를 제시했으니까 A, C, G 나머지 5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제일 만만한 거 O부터 갈까? 아무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X축 방향으로 0만큼만 가면 되고요. Y축 방향으로 0만큼만 가면 돼요. Z축 방향으로 0만큼만 가면 돼요. 그렇죠? O라는 이 점의 좌표는 0,0,0이구나. 두 번째, 이번에는 B로 가볼까? B로 가볼게요. B. 일단 B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된다? 2.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된다? 4. Z축 방향으로는 안 올라가도 괜찮은 점이죠.
x축 방향 2, y축 방향으로 4, z축 방향으로 0만큼. 즉 b는 2, 4, 0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붕 뛰어 올라가자. D를 가볼까요? D는 일단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야겠어요. Y축 방향으로. 여기 Y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였죠? 그러면 위로만 붕 뛰어 올려주면 되겠다. 얼마만큼? 3만큼. 그래서 얘의 좌표는 2, 0, 3이구나. 아, D는 2, 0, 3이구나. 그 다음에 E로 가볼까? 이번에는 E로 가자. E는 일단 2만큼 X축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만큼 가서 Z축 방향 위로 3만큼 올라가야겠구나. 즉 E의 좌표가 2, 4,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 4, 3. 마지막 F로 가볼까? F는 X축 방향. X축으로 안 움직여도 괜찮아. Y와 Z만 이동해주면 되겠네. 즉 Y축 방향으로 4, Z축 방향 위로 3, X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 그래서 F는 0, 4, 3이다 라고 마무리 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렇게 오늘은 좌표를 읽고 혹은 제시된 좌표에 따라서 좌표 공간을 표시하는 것까지만 연습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점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했듯이 좌표 공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차시에서 볼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도 Z축만 하나 확장시키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음 차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